대구기상지청과 시청, 도시철도가 측정하는 지진 정보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기관의 지진 관측이 지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 조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허술합니다. 단속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는 집중 교육에 나섰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송이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무려 6년 만인데요. 덕분에 이번 주 송이 축제를 앞둔 봉화군도 농민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 곳곳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9.5mm가량의 비가 내린 대구 지역은 오늘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점차 그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경북 남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사흘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날은 흐리겠지만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9도, 안동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모레쯤에는 한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진 관측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대구기상지청과 대구시청, 대구도시철도가 관측하는 지진 정보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기상청은 1차 지진의 규모를 5.1, 지질자원연구원은 5.2로 측정했고 진앙지도 기상청은 2차 지진이 1차보다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한 반면 지질자원연구원은 남쪽으로 분석했습니다. 열흘 만에 기상청이 진앙지를 수정했지만 지역에서의 혼란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고 대처하려면 진도를 신속히 알아야 하는데 대구는 기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1차 최대 진도 5, 2차는 6으로 분석했지만 대구시청은 두 번 모두 진도 4로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근데 기상청 발표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죠? 저희 계측기도 그렇고 안전처에서 수신했는 자료로서는 4 정도로 나왔거든요, 진도.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상청은 전국에 설치한 150개 지진계를 통해 관측, 분석하는 반면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청사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580여 개의 지진계를 통해 별도로 관측하고 이 정보를 대구시청이 받기 때문입니다. 외진데 이제 일반적인 노이즈가 적은 지역 위주로 이렇게 선택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안전처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건물들이 얼마나 이제 흔들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의 공공기관 건물 이런 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1, 2호선은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고 3호선은 자체 설치한 지진계로 측정해 대응합니다. 진도 계급도 1, 2호선은 우리나라가 쓰는 12단계를 사용하는 반면 3호선은 10단계의 일본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계 자체가 일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JMA. 관측, 분석, 대응 모든 면에서 제각각인 우리의 지진 대응 시스템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진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지진방재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5명을 일본 고베시에 급파합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나흘간 고베 지진 진앙지 현장과 고베대학 지진연구소, 고베 지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 등 현장을 방문합니다. 지진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제도를 조사해서 경북에 맞는 지진방재 계획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일본 고베시는 지난 1995년 대지진으로 시민 150만 명 중 사망 6,400여 명, 이재민 2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이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직사회는 집중교육에 나섰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배우자 등 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음식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식당 등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 손님층이 비즈니스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어차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손님은 굉장히 많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략이라든가 신개발 메뉴를 새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골프장도 가을 성수기지만 예약이 다소 줄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고 김영란법을 소개하는 소책자 8,000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총 8회에 걸쳐 간부 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업무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에게는 휴대용 소책자를 배부하여 수시로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쌍벌 규정이 적용돼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김영란법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대외협력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 적용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즘 인기죠. 그런데 이런 통신 판매용 조리 음식에도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배달 음식점. 족발이나 보쌈에 쓰이는 돼지고기가 100% 국내산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100% 국내산이죠. 배달 어플리케이션에도 국내산을 쓴다고 돼 있지만 거래 장부를 봤더니 독일산 삼겹살을 구입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할 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겼습니다. 고기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시락하는 말이 뭐에 이렇게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배달 음식점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쓰다 적발됐습니다. 예예, 이것도 수입산이야. 요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건설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 판매로 조리된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계도 기간에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배달앱에 등록된 대구 지역 업체 15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이 거짓 표시로 적발됐고 아예 원산지 정보가 없는 배달앱도 있었습니다. 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판단을 하고 보다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이 원산지를 속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배달앱 원산지 표시가 내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희입니다. 그제 포항에서는 그물에 걸린 고래 한 마리가 무려 3억 1,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역대 최고 경매가의 3배나 되는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길이 11.6m에 달하는 거대한 참고래 한 마리가 수협 위판장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입니다. 바다에 놓더라 그러는데 그게 자주 심어야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물에 걸린 고래의 무게는 무려 9톤이나 됩니다. 고래를 잡은 배의 무게가 7.93톤인데 배보다 고래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 참고래는 무려 3억 1,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2004년 민크고래 최고 위판가 1억 2천만 원보다 2억 원이나 더 비싼 우리나라 고래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처음에 중매인이 가격을 잘못 적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 패를 들고 들어왔을 때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저희도
일단 깜짝 놀랐죠. 고래값은 부패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번에 잡힌 참고래는 크고 신선해 경매가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참고래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마리 정도 잡혀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귀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최근 해경이 불법 고래잡이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도 참고래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은행이 제2본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직원들이 새 둥지를 틀었는데요. 수성동의 본점은 새 단장을 위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대구은행 제2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 영업점이 지난달부터 영업에 들어간 데 이어 다른 층에서도 집기를 들여놓고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수성동 본점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1985년 준공해 30년 넘게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본점을 리모델링하기로 하면서 공사 기간 20개월 동안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자 랜드마크가 될 제2본점 시대의 개막을 맞아 고객님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는 백년은행으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제2본점 1층에는 갤러리와 북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했고 일반 건축물보다 에너지 비용을 48% 절감시킨 게 특징입니다. 대구은행이 제2본점을 짓게 된 건 지난 2011년 금융지주 회사로 거듭난 뒤 몸집 불리기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LS 자산운용을 인수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출범식을 갖기로 하는 등 외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캐피탈사와 생명사도 인수하는 등 지방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국구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수성동 본점 공사가 끝나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페이먼트 등 계열사들을 본점과 제2본점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민속경기 씨름. 이 명절과 가까운 지금 같은 계절에는 뜨거웠던 씨름 열기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지역 씨름 최강자 자리를 놓고 펼치는 2016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어제 펼쳐졌는데 그 뜨거웠던 현장 서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수준 높은 기술. 안중석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대구 시내 7개구, 1개군에서 1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에 체육단체 통합으로 새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위기에 흔들렸던 씨름이 통합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우리 씨름이야말로 전 국민의 화합과 유대감을 정진시켜주는 체급별로 나뉜 3개의 여자 부문과 연령별 7개 부문으로 펼친 남자부 대결. 우승자들은 그간의 땀방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씨름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재밌고 또 해보고 싶고. 이 씨름이 정말 이거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입니다. 뭐 자주 열려서 좋은 기술과 성능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잘 안 열려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도 있었지만 모두가 씨름이라는 키워드로 하나가 됐던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이번 대회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은 오는 11월 펼쳐지는 전국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지역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최근 큰 일교차와 잦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송이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무려 6년 만인데요. 덕분에 이번 주 송이 축제를 앞둔 봉화군도 농민들도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이상 102대간 전기를 품은 봉화 송이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한 발 떼기가 무섭게 군락을 이룬 송이들. 올해는 대풍년입니다.
봉화군 전체 생산량만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년간은 가뭄으로 송이가 귀하다 못해 금송이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폭염이 계속될 때만 해도 발화가 늦어져 올해도 흉작을 예상했지만 8월 중순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포자 형성에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지난해는 한 개도 안 났어요. 한 개도. 한 개 구경을 못해도. 지난해 되면 그냥 많이 나는 거지 뭐. 산림조합 공판장에는 이른 시각부터 송이가 밀려 들어옵니다. 지난주 시작된 올해 첫 공판 물량은 420kg. 이날 단 하루 물량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물량 370kg을 앞질렀습니다. 가격은 지난주 1등급 1kg당 28만 원 선으로 형성되다 점차 떨어져 어제 기준 22만 원대,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공판량은 한 6배에서 7배 정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단가는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봉화 송이 축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방문객들은 전국 최고 품질의 봉화 송이를 어느 해보다 넉넉히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와 예산 낭비, 제도 개선, 도민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활용합니다. 제보는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 도의회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드 배치 새 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웅규 의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개념의 결정이라면서도 국방부 일관성 없는 사드 정책과 밀실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지역에서도 운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늘 KTX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집행부만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1호선에서 3호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은 대구가 82곳, 경북은 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간 길이로는 대구가 40.6km, 경북이 21.1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모두 영세 밀집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가 오늘과 내일 수성구와 동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중석 강원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수성구 분권 토크는 오늘 오후 2시 범어도서관에서, 또 동구 분권 토크는 내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성 대상의 묻지마식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경찰청과 함께 전통시장 44곳의 여자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 안심벨을 누르면 바깥에 설치된 경광등의 적색불과 함께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바깥에 있던 시민들이 112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벨의 설치 대상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안심벨 시스템의 교체와 수리 등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문화유산 보존,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희망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50와트 기준으로 설치비가 74만 원 가운데 60%인 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매달 1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 2년 5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추가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고 420가구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늘도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9.5mm가량의 비가 내린 대구 지역은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점차 그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경북 남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사흘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은 20도, 구미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가 26도, 구미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영주는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모레쯤에는 한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